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 피해를 당한 것도 매우 억울하고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꼭 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피의자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무조건 피해자의 말만을 신뢰하고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야지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진술을 가다듬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친절한 국선 변호인을 만나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는 있을 텐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강간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처음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잘 아는 지인 사이에 일어난 문제 등의 성범죄 인지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건들은 자칫 잘못하면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둘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드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2차 가해를 한다든지, 가해자 변호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의할 마음이 어느 정도는 드는 것인데요.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를 내세워서 합의를 강요한다면 참 막막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인격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형사조정 등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형사 전문 사선 변호인을 찾아 선임하여 신중하게 합의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금만으로 회복이 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형사사건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아예 다른 문제인데요. 형사사건 단계부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피해자로서의 권리 주장에 대한 문제를 다뤄왔다면 민사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하셔야 됩니다. 간혹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 측 사건도 많이 맡아 진행한 변호사가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형사와 민사소송 두 절차를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합니다. 셋째, 피해자분들의 인격적인 회복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합의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라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오히려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사건이 오늘 알려드린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로펌으로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